안녕하세요. 해공호조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강법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0.78% 상승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바닥 잡고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SK이노베이션 얼마 정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정보 공개, 우리 현대, 기아 이렇게 나타나면서 해외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탑재 어느 기업들을 배터리를 탑재했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국내 K 배터리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뚜렷하게 우리 LG 엔솔 SK온이 뚜렷하게 많이들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LG 엔솔은 글로벌 벤츠, 뭐 볼보, 뭐 폴스타 등등 이렇게 GM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납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삼성 SDI는 BMW에 집중적으로 좀 납품 공급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 우리 SKO는 이렇게 국내 현대 기아차에 집중적으로 좀 납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눈에 이제 확연하게 이제 정보 공개를 다 하다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불이 났었던 파라시스, 그 다음에 불이 한 번도 나지 않아서 또 어쨌든 이쪽 중국 쪽 CATL, 그 다음에 BID 이쪽 계열에 지금 보면 벤츠 쪽이 유독 이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배터리를 어쨌든 저렴한 것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확연하게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싼 것도 역시나 뭐 억대가 넘어가는 이 벤츠 차량의 주요 차량들의 전기차가 중국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 특히 국내 소비자들 벤츠 러버시죠.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BMW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자, 그런데 이 국내 소비자들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정보 공개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해외 소비자들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벤츠나 BMW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될 수 있다. 그러면 마진을 조금 덜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일부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네. 모든 모델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일부 모델들을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SK온 쪽으로 부분적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들 배터리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불이 화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차피 화재는 난 건데 나중에 차후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일부 수정하지 않았을 때,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벤츠 쪽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터리사들, 특히 우리 K 배터리사들에게 러브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런 어떤 정보 공개, 또 배터리 화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시장, 또 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산업 부분에서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K배터리,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대표적인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는 반사이익,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 흐름들도 역시나 우리 LG 엔솔이라든가 이들 우리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최근에 만들고 있고 크게 뛰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락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LG 엔솔도 역시나 최근에 매매 신호, 화살표 매수 신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62평, 여기 50, 22평들이 다 여기 이격도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지금 변곡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렇게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 영상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자, SK 이노베이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주가 오르려면 결국은 합병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합병 그 과정에서 우리 세력들은 합병을 좀 더 합리화시키려면 11만 2천 원대 정도까지는 주가 올려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이 정도 가격 수준에는 회복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후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질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날아갈지 말지 그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이 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로 날아가기 위한 지금 초입 국면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대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합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올려놓고 합병 여부가 최종 의사결정이 나중에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 그 계열사 SK그룹 계열사들의 지금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인수합병 과정이 특히 SK 그 그룹사 내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은 결국은 차후에 나중에는 결국은 배터리까지 떼어내겠죠. SK 온까지 결국은 상장시키면서 떼어낼 겁니다. 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은 SK ENS와의 초대형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우리는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SK 이노베이션 제가 뭐라 그랬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요 석유 화학 관련돼서 에너지 기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 기업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배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SK ENS와의 합병, 그리고 SK 온까지의 나중에 차후 상장시키는 거까지 감안해 보면 SK 이노베이션은요 이제는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될까요? S-오일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S-오일.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될까요? GS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들 에너지 기업들하고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겁니다. 뭐 국제 유가라든가 또는 뭐 다른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로 관련돼서 같이 에너지 기업들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이 나오기 위한 것은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 또 SK 그룹이 이렇게 절차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잘 바라봤을 때 단순히 내 코앞에 그냥 내가 몇 주를 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LG나 또 SK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와장창 많이 무너졌을 때 바닥에서 결국은 인수합병이라든가 또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주가가 다 박살났을 때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쉽게 못해요.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 쉽게 건드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건드리는 게 뭐죠? 보통 건드리는 게 액면 분할이잖아요. 액면가, 액면 분할. 이 SK이노베이션도 액면가 5,000원 아닌가요? 투자자분들? 네, 액면가 5,000원이잖아요. 여기 버젓이 나타나잖아. 액면가 5,000원. 그러니까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나중에 액면 분할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뭐 30만 원 가서 할지 50만 원 갈지 100만 원 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LG 계열사들도 5,000원짜리가 많거든요. 다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서 그런 거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듯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황제주대가 되고 막 비싸지고 이러면 액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한다고요? 네,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이런 인수합병 과정들을 통해서 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 바닥 잡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구조조정 또는 구조 개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앞서서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냥 배당이나 주고 있습니다. 네? 배당이나 주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기업이 도태되고 자꾸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가가. 그런데 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 인수합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탄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그래서 실적이 됐든 매출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그리고 실제 재무 구조가 됐든 잘 개선을 해서 1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고 15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또 30만 원 40만 원 되고 안 되리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이 저는 잘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날짜상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투자자분들 지금은 아래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보다는요. 앞으로 위로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거냐라고 보고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지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여기 뭐 14만 원대, 15만 원대, 20만 원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시면 물타기라든가 또는 비중 확대 또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SK이노베이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부분들 좀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전망치긴 합니다만 연간입니다. 연간. 자 보시면 2022년도에 78조 매출 3조 9천억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엄청나죠. 2023년도 볼게요. 작년에 77조 정도 매출은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반토막 이상 줄었죠. 1조 2천억.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요. 영업이익이. 그쵸? 바로 이 부분들이 주가 떨어지는데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번 보죠.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데 매출은 줄어들어요. 매출은 7조 6,600억 정도
죄송해요. 76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지나 아직 이렇게 앞서서 2022년도 당시처럼 좋은 상황들은 아니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 2025년도네요. 네. 79조 6천억. 그쵸? 매출액이 2025년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다시 3조대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도가. 그리고 후년도로 놓고 보면 이제 뭐 84조 정도, 그 다음에 뭐 4조 7천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SK ENS하고 이제 합병됐을 때는 이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합병됐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네, 연결 재무가 이게 정산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놓고 뭐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더 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에너지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합병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그 이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주가는 이제 최바닥은 나오겠다. 그러면 이 최바닥 이 시기에서 인수합병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11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실제 합병까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퍼포먼스가 세게 나와서 14만 원 정도까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영역에서 우리가 매매 신호 타점들을 잘 보고 투자 여러분들이 그 투자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분명히 평단가 낮추고 또 빠른 수익 전환들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매수 신호 의견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죠. 8월 8일 날 제가 영상 의견 드렸었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반등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 사건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K 배터리 좀 더 우리가 반사이익 효과를 좀 누린다면 향후에 11만 2천 원대에 올라와서도 추가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원대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약 한 35%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문제겠죠. 네, 합병 문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투자자분들 앞으로도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고 팔고 트레이딩 매매 신호 타점들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매 신호 타점들을 보면서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